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 부모님의 반대에 슬픈 눈으로 자신의 꿈은 한국어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 엠마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런던 아침 BBC 뉴스를 보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엠마, 내가 옳았구나. 방금 뉴스를 봤단다. 아버지의 문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년 전 옥스퍼드를 다니는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학을 번역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내가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것은 셰익스피어나 제임스 조이스 같은 대문호들의 작품을 연구하라는 거였어. 한국어라니. 책장 앞에 서서 한강 작가의 초기작들을 살며시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검은 사슴, 제가 처음 만난 한강 작가의 첫 소설이었는데 홍대 앞 좁은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책이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연필로 빼곡히 적어 넣었던 번역 메모들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이 섬세한 감정을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 이 의성어는 무슨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 서툴게 적어 놓은 제 첫 번역 시도들을 바라보면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리는데 이번엔 어머니입니다. 기억나니? 내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왜 부모님에게 이런 문자와 통화를 하게 됐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원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선 어떻게 한국어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봉쇄령으로 런던의 거리가 조용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집에 갇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는 밖을 나갈 수도 없어 집에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 일상은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그냥 플레이를 누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구주들의 우정과 사랑, 그들이 나누는 대화, 특히 미도와 파라솔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영어 자막을 보다가 문득 원어 자막을 켜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유머는 영어 자막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에 빠져서 혼자 독학을 하고 있자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옥스퍼드 영문과를 다니는데 하필 아시아 드라마라니. 내 미래는 어쩔 건데? 어머니도 한숨을 쉬셨죠. 차라리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웠더라면.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영국의 명문대생이라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던 두 분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는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유튜브로 한글을 배우고 독학으로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책상에 앉아 한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문자가 어느새 친숙해졌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글은 너무 대단한 언어여서 익히는 게 쉬웠던 반면 한국어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에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언어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처럼 저도 제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제 꿈은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툰 문장으로 시작된 저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었던 유행병이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2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드디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떠나는 첫 한국 여행이었기 때문에 무척 들떴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파리나 로마같이 가까운 유럽 여행을 가지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를 가는 거냐며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언어를 한국에서 사용해 볼 생각에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저는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영국에서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놀랐거든요.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길을 찾으려 전광판을 둘러보는데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가 깔끔하게 써져 있었고 무인 입국 심사대는 제가 본 어떤 유럽 공항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철도였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항상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깔끔한 전철이 마치 스위스 철도처럼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서툰 한국어로 물었는데 공항 직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답해 주셨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여자 혼자 가서 어떡하려고 하니? 아버지는 걱정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안전하고 세련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너무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기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빵빵하게 터지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런던에선 무료도 아니었는데 지하철만 타도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한국이 발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에서 받은 티머니 카드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그 순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글 간판들, 질비한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한옥의 기와 지붕까지 제가 정말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홍대 앞 골목길에서 우연히 작은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책과 밤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책가게였습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와 함께 묵직한 책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아버지의 인사에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소설을 보고 싶은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책장 한쪽을 가리키시면서 이곳이 소설을 모아둔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네요. 천천히 둘러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책들을 하나씩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시린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한국어 특유의 리듬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린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각적인 느낌을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 처음으로 든 번역가로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중고서점에서 발견한 소설이 마음에 들어서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가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영어로 옮겨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의 풍부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아른아른, 두근두근. 이런 섬세한 표현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 검은 사슴을 읽었을 때의 그 전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좋았다거나 문장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 책의 작가는 바로 한강 작가였는데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독특한 감각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서늘했다. 마치 누군가의 차가운 숨결처럼.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기려 할 때 저는 무척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영어 단어들로는 서늘하다가 주는 그 미묘한 감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한국어의 서늘하다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피부에 닿는 촉감과 그때의 감정까지 모두 담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침묵의 서사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말하지 않은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수묵화처럼 여백이 많은 문장들. 하지만 그 여백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더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함이구나. 영어라면 아마도 그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단어들을 덧붙여야 했겠지만 한강의 문장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번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이런 특별한 순간들, 이런 깊은 감동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의 감성과 철학 등 다양한 것을 전달하는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꼭 번역가의 꿈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한국어의 세계를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능력을 다해 영어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기로요. 이곳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아마도 힘든 길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으니까요. 책방에서 산 검은 사슴을 베개 옆에 두고 저는 그날 밤 서울의 달빛 아래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인이기에 오히려 이 언어의 특별함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학교 한국어학과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은 한국문학 번역 동아리 멤버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 2명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금요일 도서관 구석 자리에 모여 한국 웹소설과 시를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번역을 확인했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의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한국어 번역에 열정을 쏟는 걸 보고는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내가 번역한 거 읽어봤단다.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더구나. 우리 동아리의 첫 성과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왔습니다. 제가 번역한 로맨스 소설의 한 챕터가 선정되어 작은 번역료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3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 첫 번역료였기에 그 어떤 금액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시인의 시집을 번역해 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맡은 전문 번역 작업이라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특히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소곤소곤과 위스퍼는 같은 의미지만 그 느낌이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번역 원고를 처음 제출했을 때 편집자는 제 번역이 너무 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어권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게 번역을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며칠씩 고민하기도 하며 정말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의 풍부한 감정을 영어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 이런 노력하는 모습에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엠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보렴. 엄마는 이제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한국 문학을 읽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탐독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한 문화의 감성을 다른 문화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번역을 하다 보면 가끔 서울의 그 작은 헌책방이 생각났습니다. 검은 사슴을 처음 읽었던 그 순간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설렘이 있었고 그때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동료 번역가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너는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야 했어. 하지만 제가 영국인이기에 오히려 더 특별한 시선으로 한국 문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요. 2024년 11월의 그 아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BBC 뉴스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그때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버지였습니다. 엠마, 방금 뉴스를 봤다. 내가 옳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 제가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크게 실망하셨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하겠구나. 내가 왜 한국문학에 매료되었는지. 미안하다, 엠마. 그날 오후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게도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계기로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다니던 킹스 칼리지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 문학 특강 강사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어 주세요. 저녁에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근데 이제는 내 동생도 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더구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넌 후회하지 않니? 다들 반대할 때도 내 길을 고집했던 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부모님이 결국 저를 이해해 주셔서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한 출판사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의 번역 프로젝트 제안이었습니다. 제 번역 스타일과 이 한국 작가랑 잘 맞는 것 같다면서 제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잿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문득 일기장을 펼쳐보니 4년 전 제가 서툰 한국어로 적은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꿈은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된 그 문장 앞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문장에 덧붙여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요. 오늘도 저는 제 작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는 서울의 헌책방에서 산 검은 사슴이 자리 잡고 있고 책상 위에는 제가 번역해야 할 한국 소설의 원고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방인이기에 오히려 한국어의 섬세한 빛깔들을 영어로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동생 캐서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도 한국어 중급반에서 시험 봤어. 다음엔 언니처럼 한국 소설도 읽어볼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링크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문예지에서 제가 번역한 시집을 리뷰한 기사였어요. 젊은 번역가 엠마의 번역은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 섬세하다. 그녀는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과 정서를 영어로 우아하게 재현해낸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테고 그만큼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기보다는 이 작품들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고 번역할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레네요. 이제는 제 부모님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도 제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번역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큰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행보도 여러분 응원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엠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 여행에서 한국 소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